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죠?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9월 모의평가 관련된 이제 통계 자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응시 인원 현황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이제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어제였네요, 그제였네요. 이제 이 관련된 보도 자료를 이제 내놨고, 아마 이제 뭐 보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이제 뭐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1학기 성적이 다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도 끝나고, 이제 모든 고등학교가 다 개학을 한 그런 이제 시점일 텐데, 아마 이제 지금 고3 이제 그 각 교실들은 지금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어떤 현재의 성적, 그리고 생기부의 어떤 기재된 내용,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 추이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민을 하면서 수시 6장의 카드를 이제 어떻게 이제 지원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정말 많은 시점일 텐데, 사실 이제 그 수시 이제 그 전형 쓰는 것조차 지금 6개라고 하는 이제 이 카드가 직접 이제 한번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풍부하다라고 이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의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맞게 이제 위아래를 이제 조정을 해가면서 학교를 선택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저희 그 블로그 그 유튜브 이제 영상에 이제 각 그 학교들마다 학교별 이제 입시 결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댓글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좀 뭐 일일이 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가 참 아쉬운 게, 뭐 학종 같은 경우에는 뭐 생기부를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답변 드리기도 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에도 수능 최저 여부가 정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부분들도 판단하기 쉽진 않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우리 그 교과 전형을, 특히 수시 6개를 이제 지원을 할 때 교과 전형을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아마도 이제 수능 최저 달성 여부에 대한 측면들을 놓고 지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 있을 텐데, 미리 이제 그 9월 모평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 가능한지를 판단하시겠지만, 그 전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금 공개한 실제 그 9월 모평 응시 인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미리 한번 좀 짐작을 해보시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9월 모평 가채점 결과까지 이제 끝나신 다음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는데 좀 참고를 좀 해보시라고 요 관련된 통계 자료를 좀 한번 공개를 해볼 예정입니다. 같이 이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가채점 결과까지 끝나고 나서 수시 원서 접수까지 불과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여부는 분명히 중요한 이제 관심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과연 이제 9월 모평 응시 인원들 어떻게 이제 좀 변했는지 그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고, 이제 통계 자료 관련된 부분은 뒤쪽에 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목적은 뭐 나와 있으니까 그건 한번 보시고, 자, 우리는 인원에 지금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 작년 9월보다 지금 12,467명이 증가한 48만 8,292명이 지원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확실히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응시 인원수 자체가 이제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이렇게 응시 인원이 증가한 이후에는 뭐 재수생들이 엄청 많아서 그런 거냐, 뭐 그런 요인이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재학생 수가, 고3 재학생 수가 전년에 비해서 지금 10,000명 가량 지금 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467명 중에서 1,285명이 지금 재학생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가장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졸업생 등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82명이 지금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 수도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재수생들 지금 응시 인원 수가 대략 한 10,000명이 조금 넘게 나오는데 10,000명 넘게 나오는 비중에서 지금 2,000명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인원수가 적은 인원수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실제로 이제 이 친구들이 과연 이제 정말 올해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어떤 의대 증원 그리고 무전공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반수 이상을 지금 반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수능 응시를 한 건지 이 부분들도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수생들이 지금 숫자가 좀 많이 증가했다는 것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을 올해 6월, 9월과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작년 9월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인원 변동이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자, 2024학년도 9월 모평 이건 작년이죠. 그리고 2025학년도, 25학년도 지금 보면은 6월과 9월이 있는데 여기 6월 모의평가는 지난 6월 달에 올해 6월에 실시했었던 그 교육과정 평가 모의고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는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실시가 되는 그 모의평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해 거를 먼저 한번 1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자, 2025학년도 6월과 그 다음에 9월 걸 한번 비교해보면 당시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 재학생 숫자 지금 응시 인원 숫자가 38만 5,435명에서 재학생 숫자 응시 인원 숫자는 요번엔 조금 줄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38만 1,733명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4,000명 조금 안 되게 지금 좀 감소를 해놓은 상태, 감소한 상태인데 지금 이제 졸업생 비율 같은 경우가 지금 당시 6월달 모의고사를 봤을 때 88,000명이 좀 넘게 이제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9월달에 지금 접수한 인원은 10만 명이 조금 넘게 지금 형성돼 있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한 18,000명 정도, 17,000명 조금 넘게 지금 증가를 한 건데 뭐 이거는 매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9월 모평 같은 경우가 훨씬 그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응시 인원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반수생들까지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이 시험에 응시를 하기 때문에 요 응시 인원들이 거의 이제 수능 실제 응시 인원과 거의 비슷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이제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9월 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 9월 같은 경우 지금 재학생 비율이 37만 1,448명 그리고 올해가 지금 38만 1,733명이라고 했었으니까 대략 한 10,000명 정도 지금 늘어난 건 맞는 것 같고요. 재학생 그 졸업생 숫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4,000명 정도였는데 올해 이제 10만 6,000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한 2,000명 정도가 증가한 것도 지금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졸업생들의 비율이 지금 그럼 전체 지금 응시 인원 중에 대략 몇 프로 정도 나오는 거냐면 약 한 22% 정도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졸업생 비율이. 자, 그렇다면 생각보다 지금 비율 자체가 결코 낮지 않고 뭐 사실 역대급이라고 지금 할 정도로 졸업생들의 비율 자체는 지금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럼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의대 정원 늘어났으니까 올해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의대 진학 인원들에 대한 어떤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그 높이기 위해서 모평을 통해서 난이도를 좀 높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좀 우려의 그런 시선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6월 달에는 어느 정도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9월 달에도 6월의 어떤 그 난이도의 기조가 지금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수능까지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 9월 모평이 정말 인원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응시 인원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 놓고 생각을 해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인원들에 대한 부분들 한번 충분히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과목별로 이제 인원들에 관련된 현황을 과목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 접수 결과에 관련된 부분이고,
자, 지금 이제 뭐, 영역별로, 과목별로 지금 이제 응시 인원들, 현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자, 그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뭐 국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공통 선택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 인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 지원한 인원들의 숫자와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네, 전체 숫자가 이렇게 크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긴 힘들고, 뭐 수학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거는 아마 이제 뭐 예체능이나 이런 이제 계열을 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인원들이 지금 다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탐구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얘기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올해 그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그 대학들 같은 경우에, 그 전형들 같은 경우에도 사과탐, 그러니까 자연계열에 지정해놨었던 수학이든 뭐 그다음에 과탐이든 이런 지정 과목을 폐지한 대학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도 그렇게 이제 지정 과목을 폐지하는 대신에 뭐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이 자연계열을 응시하면은 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사탐 쪽을 응시하는 인원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그 접수한 인원들 그 결과치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전체 지금 사회 과목 같은 경우, 사탐 같은 경우에 지금 응시한 인원들이 총 29만 명, 29만 명 정도로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과탐 선택한 인원들이 지금 25만 5천 명 정도로, 네, 확실히 사회 선택 인원이, 사탐 선택 인원이 과탐 선택 인원보다 더 많다라는 거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6월 달에서도 이제 살짝 이제 사탐 선택 인원들이 과탐 선택 인원들보다 조금 더 많았었던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9월 목표에도 그 기조는 여전히 좀 유지가 됐다. 그렇게 좀 일단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전년도 이제 그 2024학년도죠.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사회과학이 큰 차이가 없긴 했었으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과탐 인원이 그래도 사탐 인원보다 더 많았었던 거에 비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월 모평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사탐 선택 인원이 과탐 선택 인원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 그 격차가 실제로 지금 9월 모평 때, 올해 이제 치르게 되는 9월 모평 때는 지금 대략 한 3만 5천 명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당시 6월 모평 때 같은 경우 뭐 인원이 조금 더 응시 인원이 적었으니까 뭐 그거는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대략 이때 같은 경우에는 약간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 3만 5천 명 정도로, 네, 인원 수가 지금 차이가 더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조합 안에는 뭐 사회를 두 과목 선택하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과학 두 과목 선택하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과학 하나, 1 플러스 1 조합으로 선택하는 인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조합 여부까지 지금 이 표 안에서만으로는 다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탐 선택 인원이 과탐 선택 인원보다 많아졌다는 거는 향후 이제 당분간 그 추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추세도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지금 이제 올해 중3인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이제 교과 과정 자체가 이제 다 바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치르게 되는 이제 2028학년도겠죠? 그때 수능부터는 이제 뭐 사회과학 같은 경우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이제 변경 예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야 뭐 이제 이런 문제점들 자체가 이제 뭐 어느 과목이 더 많냐 적냐가 이제 다 사라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7학년도 수능까지는 그래도 이 기조가 조금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선택 과목에 대한 인원들 그 비율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학년도까지 자, 최근 한 3, 4개년간, 4년간이죠. 그때 이제 9월 모의평가 지원 현황에 대한 통계표도 교육과정평가원이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 한번 좀 보시면 이제 좀 이런저런 판단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원자 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재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2022학년도에 40만 명이 넘었었는데 41만 명 정도 됐었죠. 그 인원들이 지금 보면은 2023학년도에 좀 감소했고,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도 감소를 했었는데 올해 다시 이제 조금 올라갔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내년에 이제 치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뭐 맞는지 모르겠네. 그 황금돼지 띠인가 뭐 그때 이제 태어난 그 학생들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 숫자가 이제 조금 많다라고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네, 지금 이제 인원들 이제 감소 추세였다가 지금 2025학년도에 조금 다시 증가 추세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자, 근데 이거는 뭐 태어난 해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졸업생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는 그 어떤 입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변화에 좀 긴밀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만 9천 명 정도. 그때는 뭐 졸업생들도 이제 좀 많았었을 테니까 뭐 이건 충분히 그러려니 하지만, 자, 그때 이제 있었던 인원들이 2023학년도에 지금 9만 명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다시 이제 좀 늘어났고 올해 다시 또 늘어났고, 그럼 이 추세도 역시 계속 2026학년도 2027학년도까지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합계 인원들도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네, 2024학년도, 그러니까 여기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대체적으로 감소했던 인원 추세가 2025학년도를 기점으로 다시 좀 상승한다는 거, 네, 요것도 좀 일단 좀 우리가 참고해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영역별 지원자 수인데,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정도까지는 그냥 이제 뭐 공통 과목이니까 여기에서의 인원의 많고 적음은 제가 볼 때 크게 비교 대상으로 뭐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관심 갖고 살펴볼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탐구하고 이제 과학탐구 인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2학년도에 28만 명이었던 인원이 뭐 인원 감소 추세에 따라서 조금씩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를 했죠. 근데 증가한 퍼센티지가 전체 인원 증가 퍼센티지보다도 지금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탐에 대한 부분들 인원이 늘어난 거는, 네, 올해 이제 각 대학별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전형별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인 것 같다. 네, 요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2022, 2023학년도 같은 경우 사실 거의 비슷하게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2024학년도 조금 상승을 했으나, 네, 2025학년도도 상승을 했지만 이건 전체 응시 인원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뭐 큰 변화는 아닌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지금 사탐 인원보다도 지금 적다라고 하는 거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전형별 정책의 변화하고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탐 선택 인원이 지금 아마 이제 그 정책 변화 없었으면 2024학년도에 이 추세대로 아마 끌고 갔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결론적으로는, 네, 이제 지정 과목 폐지로 인해서 사탐 인원이 이제 더 많아졌다라는 것도 역시 확인할 수 있고, 당분간은 이 추세는 좀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이제 고3뿐만 아니라 이제 고2, 고1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추후에 또 이런 변화에 대한 측면들도 한번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모의고사 또 대비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길게 촬영할 영상 분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요 내용도 이제 통계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이제 9월 모평을 통해서 이제 가채점 결과를 한번 산출해 보신 다음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과연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이제 원서 접수 진짜 직전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잘 판단하셔서 그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최선의 수시 원서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9월 모평, 네, 응시 인원 관련된 짧은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